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7월 14일인데요. 이 방송을 오늘 할지 내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장을 경세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세가 현재 있는 문재인을 포함하고 모든 정치인 중에서 김종인의 지략과 전략, 경험을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대통령의 욕심이 없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김종인을 경색하라 합니다. 오늘 김종인 씨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동안 미래통합당에서 두 달 동안 한 두 달 가까이 됐죠. 6, 7, 두 달도 안 됐네요. 소회를 밝히면서 앞으로의 비전을 밝힙니다.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정용호 씨라는 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호 씨가 처음으로 고고TV를 후원하셨는데요. 여유가 되시면은 고고TV를 꾸준히 보시면서 논조가 비슷하시면은 계속해서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고고TV는 수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12시간, 10시간씩 작업을 하는데요. 굉장히 마이너스로 솔직히 봉사하는 방송입니다. 고고TV는 미래통합당 혼자만으로는 절대 대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다. 즉 보수를 자랑하는 그분들만을 응집시켜가지고는 정권을 뺏어올 수가 없다. 과거에 이명박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렇고 중도층이 우리를 찍어줬다. 그래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고TV는 보수를 중심으로 보수가 개혁, 파괴적인 계획을 해서 중도층, 우당층, 그리고 또 개혁적인 진보층까지 끌어들어와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방송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면 아직도 그런 걸 짐작 못하시는 분들은 고고TV를 안 보셔도 됩니다. 꿈에 나타날까봐 두려운 일들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죠. 사악하고 폭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독재적이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지금 보수를 지지하지 않고 보수 쪽으로 전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50%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직 되고 있는 이 형편무의적인 사태에서 보수가 바뀌자면 다 대진다 하는 거죠. 보수만 대지는 게 아니라 진보층들도 자기 발목을 자기가 묶어서 대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경세가 김종인의 관훈 토론에 저는 유심히 기다렸는데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박 시장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민 인식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 등 최근 민심이 아주 고약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낙관적 측면이 있다. 뭐가요? 내년 재보선을 말하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음 선거에서 여당이 필패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문재인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참신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 하고 말을 하죠. 서울시장이 핵입니다. 부산시장은 우리가 가져오게 돼 있어요. 경기지사가 이재명이가 내일 모레 7월 16일 날 대법원에서 합의체 선고를 한다 그러죠. 어떻게 될지 저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씨의 관훈 토론 내용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정직성이 결여된 사람이다. 문재인에 대한 팬덤은 점차 무너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보면 과연 이 정권이 끝날 때 무엇이 남을 것이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직격을 하는 거예요. 대진다 이거죠. 대진다.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50%에 육박하는 핵심 지지층의 팬덤을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하고 기자가 물었더니 점차 무너지지 않겠느냐. 지금 저는 무너졌다고 봐요. 무너진다고 봐요. 문제는 미래통합당이다. 홍준표 같은 꼴통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는 게 통합당에 대한 반대층이라고 보면 된다. 어째 이렇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김종인 대표가.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는 게 통합당에 대한 반대층이라고 보면 된다. 흔히들 3040 세대가 가장 문 대통령 지지층이라고 보는데 3040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고 풍요로움 속에서 지내온 세대들로서 그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굉장히 달라졌다. 김종인 씨가 하는 말이에요. 60대 70대가 3040의 부모죠. 60대 70대가. 우리가 빼빠지게 벌어가지고 우리와 같이, 그죠? 우리와 같은 행위를 그렇지 않고 행위와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는 마음껏 퍼주고 마음껏 창의를 발휘하라 그러고 공부를 하라고 우리가 풍요롭게 지원한 게 지금 30, 40대입니다. 즉 보수층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풍요롭고 교육을 받은 게 3040이 좌파로 변했다는 것을 6070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김종인 씨가 나오거나 또는 강성 우파가 나와서 언론 기사가 되면은 댓글을 들어가 보면요. 네이버 댓글을 들어가 보면은 김종인 씨가 나오면은 좌파, 빨갱이, 늙은이, 뭐 할배, 저게 미래통합당을 다 망치고 있어. 우파를 갖다 맞추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변한 거를 모르죠? 그러니까 강성 문재인 지지 세력과 강성 꼴통 우파 보수가 똑같아요. 똑같이 공격하는 대상이 미래통합당이고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을 공격을 해요. 저게 지금 우린가? 같은 편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편집된 내용들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죠. 우파는 사칭 돈벌레 우파 쓰레기를 봐서 그렇고 좌파는 원래부터 그러하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혐오적으로 둘 다 느끼는다는 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더 싫다는 거지. 미래 세대는 우리 20, 30, 40인데 왜 나이 먹은 세대 분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런 것이죠. 저는 그것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저는 보수 우파입니다. 자유 우파입니다. 저는 시장 경제주의자입니다. 가장 힘든 게 됐고 제 개인적인 문제는 할 필요 없고요. 3040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20대는 돌아왔다. 30대도 이탈이 시작됐다. 근데 40대는 힘들 것이다. 노빠 플러스 문빠니까. 40대가 주둥추두를 하는 거예요. 20대들은 뭣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거고 30대하고. 그리고 60대, 70대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 5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우리가 다시 갖고 와야 된다. 총선에서 50대하고 60대가 미래통합당을 심판해버렸다. 그걸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사기 돈벌레 쓰레기 우파 유튜브 자극적이고 거짓말 방송을 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불평등, 불공정, 비민주 이런 것에 상당히 감정을 노출시키는 사람들인데 3040, 20 불평등, 불공정, 비민주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을 노출시키는 사람들인데 현 정권이 그래도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도 주려는 정부 아니냐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통합당은 한국당, 새누리당 시절에 당신들은 기득권만 보호하는 사람이고 부자만 좋아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지층이 3040에 몰려있지 않나 생각한다. 정확히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4.15 총선 패인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로 안정심리가 크게 작용한 탓, 공천 문제, 막판 공천 파동, 막말 파동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 여당을 심판해야 마땅한 선거에서 야당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정당이 부활하는 것은 간단하다.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이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러려면 다 깨버려야 된다. 역대 이렇게 오만하고 부패하고 불통이고 위선이고 무능으로 일관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 군사 정권도 이렇게 제멋대로는 아니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을 보고 무식, 무지, 무능, 그러하게 불능 정권이라 그럽니다. 고고태빈. 이건 불능 정권인데 능력이 없는 것이 애초에 없는 것이 이렇게 사단을 일으키니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과연 복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의, 공정, 평등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들과는 상관이 없고 경제 정책에서 포용 경제를 강조했는데 최근 양극화가 벌어지고 소득 분배 양상이 악화되는데 무엇이 포용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OECD 국가 자살률 1위, 그 다음에 경제 양극화 1위, 초양극화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문재인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권력구조 내각제로 개편하는 게 맞아요. 2년마다 정권을 바꿔치는 내각제를 하는 게 맞아요. 1년마다, 2년마다. 어? 근데 우리도 한번 복수 혈전을 해야 하고 나서 내각제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는 1년 10개월이 남았다. 20개월 남았죠. 이 20개월 동안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하는데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코로나 사태 후 이 양극화 현상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누가 해소하겠느냐. 이것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 포인트 화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경제 문제로 간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문재인 정권의 비도덕, 비양심, 비윤리, 비정의 이 문제가 문재인 정권을 지금 치고 있는데 그죠? 내년 선거 그 재보선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근데 이놈은 그 어떻게 돼? 우리가 안 변해. 미래통합당이 홍준표 같은 애 계속 튀어나와. 어? 골치 아픈 거죠. 그리고 이번 간훈 토론회에서 기자들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김동연이냐 홍정욱이냐 또 한 명 누구야? 김동혁 씨냐 홍정욱이냐 또 한 명 누구 있지? 갑자기 생각. 또 누구냐? 그리고 윤석열이냐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은 권력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는 일단 공직을 나와서 하는 일을 봐서 말하는 거 봐서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김종인 씨가. 그래, 지금 이게 보면은, 아니, 김종인 씨가 솔직히 우리 일반 국민보다 국회의원 한 사람들이 더 낫죠. 그렇죠? 솔직히. 근데 가서 이제 진영 싸움으로 당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모습에는 저들이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니 왜 김종인 씨만 나오고 미래통합당을 개혁하자는 말만 나오면은 왜 늙은 꼴통들이 가가지고 왜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렇게 똥 싸지르듯이 왜 미래통합당과 김종인을 욕하는지 몰라. 그건 말이에요. 그 글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면은 댓글을 그거 민주당 2030 지지 세력이 쓰는 글들이 아니에요. 내부 분열. 그러니까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여러분. 보시려면 고고 TV나 보시고. 이거 완전 보세요. 유튜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신문만 봐도 그냥 죽을 지경인데. 거기서 사기와 거짓 방송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게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지금 안 올라가는 이유예요.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대선 주자도 화끈하게 신선한 세력이 나와서 한번 싸워볼 만한 호프,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무기력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응? 고고티보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입니다. 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